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3주 만에 손흥민은 메시보다 더 많은 유니폼을 팔았고 티켓값은 10배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중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인 사회 앞에서 뛴다는 건 저를 정말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미국 축구장은 술과 욕설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겸손히 멋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이 미국을 문명화시키고 있었죠. 여기서 잠깐, 어디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저는 클라라 하워드, 뉴욕타임즈 스포츠부 수석 기자로 25년을 일해왔습니다. 처음 손흥민의 MLS 이적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또 하나의 아시아 마케팅 쇼겠지. 유럽에서 은퇴한 선수들이 미국에 와서 잠깐 반짝하다 사라지는 늘 보던 그림일 거야.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라면 더더욱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NFL, NBA, MLB 이것이 진짜 미국 스포츠의 성역이었고 축구는 그저 틈새일 뿐이라는 게 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편집국 회의실에서 편집장이 내민 자료를 보며 저는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한국 선수 손흥민, MLS 역대 최고 이적료 2,600만 달러 영입, 손흥민 LAFC 행합의 완료, 이적료 240억, 로마노 HEREWGO, 타뉴스.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편집장님, 진심이세요? 르브론 제임스의 평생 계약금이 10억 달러가 넘는 세상에서 2,600만 달러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해요. 클라라, 이건 좀 다를지도 몰라. 편집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벌써 유니폼 판매량이 폭발했다는데 메시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요? 저는 비웃듯 물었습니다. 편집장님, 농담도 정도껏 하셔야죠. 리오넬 메시는 축구의 전설인데 아시아 선수 유니폼이 더 잘 팔린다니 말이 될 리 없잖아요. 동료 기자 마이클도 제 편에 섰습니다. 클라라 말이 맞아요. 아시아 마케팅은 늘 과장이 심하거든요. 박지성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요. 며칠 지나면 다들 관심 끌 거예요. 아시아 선수들은 늘 그래왔잖아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이 보여준 다음 자료는 제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페네틱스 공식 발표 손흥민의 유니폼은 계약 발표 첫 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 외신도 조명한 손흥민 열풍 유니폼 판매량 메시 3배 넘었다. 네이트 스포츠. 이건 오타 아니에요?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마이클도 당황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순간, 제 30년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시장에서 아시아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와 커리를 넘어섰다. NFL 슈퍼볼 광고보다 더 강한 수치를 만들어냈다. 저는 머리를 흔들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아시아 팬들이 몰아서 샀을 뿐이에요.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소와 오만으로 쌓아 올린 제 편견의 벽은 차갑고 명확한 데이터 앞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거대한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무너뜨린 건 제 자존심이었지만 현장이 무너뜨린 건 미국 사회의 오래된 믿음이었습니다. 편견의 벽에 금이 간 순간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포브스의 기사였습니다. 미국 스포츠 경제계를 좌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손흥민을 다루고 있었죠. 기사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안경을 고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 MLS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이상적인 스타 모델. 메시의 존재감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뭐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메시와 대조적이라니.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야. 마이클이 제 어깨 너머로 기사를 읽더니 비웃었습니다. 클라라, 여전히 믿는 거야? 이런 건 다 미디어 플레이일 뿐이라고. 그래, 맞아. 포브스도 요즘 클릭베이트에 빠져 있나 봐. 저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수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MLS 합류 단 3주 만에 메시가 2년 동안 기록한 시즌 평균 인터뷰 횟수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손흥민 클럽 경력 2025 시즌 나무위키
3주 만에 2년 치라고? 저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이어 디 애슬레틱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매체는 축구 전문성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었습니다. 손흥민 관련 콘텐츠가 MLS와 LAFC 공식 계정을 통해 3억 3,900만 회 노출 1,400만 건의 반응을 일으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흥민 클럽 경력 2025 시즌 나무위키. 이 수치는 NFL 슈퍼볼 광고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제 동료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 명의 아시아 선수가, 그것도 리그에 이제 막 합류한 선수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파나틱스가 발표한 굿즈 판매 순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NFL의 르브론 제임스, NBA의 스테픈 커리, MLB의 오타니까지 모든 종목의 슈퍼스타들을 제치고 손흥민이 1위에 올랐던 겁니다. Never 한기영.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마이켈이 소리쳤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를, 스테픈 커리를. 설마, 손흥민. 모든 종목을 통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선수 굿즈. 저는 자료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시아 시장 버프도, 일시적인 반짝 인기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지갑을 열고 있었고,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파급력이 축구라는 스포츠의 울타리를 넘어섰다는 점이었습니다. 애플의 IT 전문 채널에서 손흥민을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은 아이폰 같은 자산이다. 손흥민 LAFC 이적. 애플 TV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이 될까? 파이낸셜 뉴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MLS 중계권 계약을 맺은 애플이 직접 손흥민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가 리그 흥행의 핵심 자산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이제 단순한 경기력이나 인기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미국 대중문화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었고 산업과 시장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저의 편견을 무너뜨린 건 유니폼 판매량이었지만 저를 완전히 침묵하게 만든 건 이 폭발하는 지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숫자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현장에서 직접 마주했을 때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숫자로만 본다면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건 마케팅 버블일 수도 있어. 실제 현장은 다를 거야. 그런 의심을 안고 샌디에이고로 향했습니다. 손흥민의 MLS 홈 데뷔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MLS 홈 데뷔전 골대 부른 손흥민. LAFC 첫 패배에도 뜨거운 환호받았다. 경향신문. 공항에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 그리고 한국계가 아닌 이들까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백인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구는 잘 모르지만 손흥민은 꼭 봐야 한다네요. 그 순간 저는 숫자가 단순히 인터넷 속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경기장 앞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킥오프 4시간 전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고 안표상들이 외쳤습니다. MLS 홈 데뷔전 골대 부른 손흥민. LAFC 첫 패배에도 뜨거운 환호받았다. 경향신문. $400부터 시작합니다. 프리미엄석은 $1,200. 벌써 매진이에요. $50짜리 티켓이 8배로 뛰는 광경은 제 30년 취재 인생에서도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구단 상점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손흥민 유니폼 있나요?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MLS 홈 데뷔전 골대 부른 손흥민. LAFC 첫 패배에도 뜨거운 환호받았다. 경향신문 점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품절입니다. 온라인 주문도 6주 기다리셔야 해요.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산업의 흐름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65,000석이 모두 매진된 경기장 안. 무엇보다 놀라운 건 관중 구성의 변화였습니다. 과거 MLS 경기장은 술과 욕설, 그리고 거친 응원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눈앞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가득했고 아이들이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경기장에 왔다는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펠레를 봤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다릅니다. 손자는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하네요. 경기가 시작되자 함성은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석은 하나가 되었고
그의 슛이 골망을 흔들자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세리머니 대신 고개를 숙이며 관중에게 인사했습니다. 과시가 아닌 존중, 과잉이 아닌 절제. 그 몇 초의 장면이 경기장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그는 터널로 곧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팬들과 눈을 맞추고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MLS 홈 데뷔 전 골대 부른 손흥민. LAFC 첫 패배에도 뜨거운 환호받았다. 경향신문. 놀라운 건 그가 홈팬석을 넘어 상대팀 응원석으로까지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팀 팬들은 당황했지만 곧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적과 아군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그의 행동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엄마, 저 선수처럼 겸손한 게 멋있는 거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바꾼 건 시장이었지만 현장이 바꾼 건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의 변화는 아이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려한 세리머니를 따라하며 흥분했을 아이들이 손흥민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장면에 환호했습니다. 한 10살 소녀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형처럼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미국 다음 세대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멋있음의 기준이 요란한 세리머니가 아니라 겸손과 배려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팬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린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하는 모습. 통역 없이 몸짓과 짧은 영어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은 아이들의 눈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소녀는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런 게 진짜 멋있는 거구나. 한순간의 골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가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부모들은 아이들의 변화를 체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소녀는 집에 돌아가 나도 손흥민처럼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했고, 어떤 소녀는 남을 존중하는 게 진짜 멋이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에 대한 팬심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곧 어른들에게도 울림을 주었습니다. 50년 만에 경기장에 왔다는 할머니는 손자가 손흥민을 본 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한 순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했던 한 퇴직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로 가르치려 했던 것을 손흥민이 단 하루 만에 보여줬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숫자가 바꾼 건 시장이었지만 아이들이 보여준 이 작은 변화는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었습니다. 가치관의 혁명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의 열광을 넘어 이제 변화는 팀 내부에서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바꿔놓은 건 경기장의 분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의 삶 속에서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히스패닉 아버지 마이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들 호세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축구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직접 다가와 포기하지 마라.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매일 훈련장을 찾으며 손흥민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72세의 한 할머니는 50년 만에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손흥민이 골을 넣고도 세리머니 대신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었을 때 펠레를 봤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손자가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 세대를 이어주는 가르침이 탄생한 것입니다.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친 퇴직 교사 마가렛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에게 배려와 겸손을 가르치려 애썼지만 한 번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모든 걸 보여주더군요. 진짜 강함은 남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데 있다는 걸. 그녀의 말은 손흥민이 단순한 스타가 아닌 교육자와도 같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상대팀 팬들조차 그의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팬클럽 회장 데이비드 밀러는 고백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팀을 응원했지만
어제 처음으로 상대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손흥민은 적이 아니라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경기의 승패를 넘어 존중과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어린 소녀 앞에 무릎 꿇고 눈을 맞춘 장면은 수많은 팬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항상 세상에서 소외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직접 넌 특별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매일 웃고 있습니다. 이렇듯 손흥민은 단순히 스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세우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상대팀 팬들의 마음까지 열게 만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바꾼 힘은 이제 팀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은 팬들뿐 아니라 팀 내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LAFC의 체룬돌로 감독은 취재진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 팀의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실수를 탓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실제 훈련장에서 선수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SNS에 화려한 개인 플레이를 자랑하던 그들이 이제는 팀워크와 동료애를 강조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형은 항상 말해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팬과 동료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한신의 미드필더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장 카를로스 벨라도 변화의 증거를 들려주었습니다. 며칠 전 훈련에서 제가 실수했을 때 손흥민이 다가와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보통 베테랑끼리는 이런 격려를 잘 안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릅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골키퍼 크레프 역시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플레이가 많았는데 지금은 서로 더 돕습니다. 손흥민이 항상 팀워크를 강조하거든요. 덕분에 수비 조직력이 강화됐습니다. 그의 말처럼 손흥민의 태도는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지켜보던 감독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기술이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태도입니다. 그는 겸손과 배려를 통해 팀 전체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LAFC 선수들은 이제 서로를 탓하지 않고 함께 웃으며 성장하는 집단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물결은 곧 산업계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파급력은 이제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서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방송 담당자는 그를 아이폰 같은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손흥민 올여름 LAFC 이적 확정, 연봉 리그 톱3, 머니투데이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MLS 중계권 계약을 맺은 애플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리그 흥행의 핵심 동력이 된다는 의미였죠. 실제로 MLS 시즌 패스 구독자 수는 손흥민 합류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손흥민 올여름 LAFC 이적 확정, 연봉 리그 톱3, 머니투데이. 아디다스는 손흥민을 전면에 내세운 광고를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토트넘 시절 나이키 유니폼 때문에 제약이 있었던 그가 이제 LAFC에서 아디다스 유니폼을 입으면서 진정한 얼굴이 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곳곳에 걸린 대형 광고판은 손흥민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사라 윌리엄스는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겸손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시장에 심었습니다. 기술이나 기록은 경쟁자가 많지만 겸손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의 진정성이 곧 산업적 가치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삼성과 애플의 딜레마였습니다. 손흥민은 삼성 스마트폰을 쓰며 평생 삼성 팬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MLS 흥행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중계권을 가진 애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애플이 손흥민을 자사 브랜드 모델로 기용하려면 웬만한 스타 이적료를 웃도는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잉글랜드 스타 워커는 한 발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제라드, 램파드, 베컴보다 더 큰 문화적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선수였지만 산업계를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평가는 손흥민을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 산업과 문화를 잇는 아이콘으로 정의했습니다. 한 선수의 태도가 기업과 산업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파급력은 사회 전반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파급력은 결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동시에 사설을 내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에 가르쳐 준 건 겸손의 힘이다. 그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수치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경기장 내 폭력 사건이 30% 감소했고 경찰 출동 건수도 크게 줄었다는 LAFC 안전팀의 공식 브리핑이 발표된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선수가 경기장의 문화를 바꾸자 사회적 비용까지 줄어든 셈입니다. 과거 MLS는 미국에서 틈새 리그 취급을 받으며 열악한 이미지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합류 이후 경기장은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은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겸손이 멋있다는 인식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회학자들까지 분석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손흥민 효과는 스포츠를 넘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폭력과 분열이 만연하던 공간에서 존중과 협력이 싹튼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상대팀들조차 손흥민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산호세 어스퀘이크 구단은 손흥민이 속한 LAFC와의 홈경기를 통해 구단 종전 최다 관중 기록인 5850명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사회적 교훈을 주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갈등과 분열을 잠시나마 멈추게 한 인물이 바로 손흥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손흥민은 이제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문화혁명가라는 것입니다. 25년간 뉴욕타임즈 기자인 저조차 손흥민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시아 마케팅 쇼라고 무시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은 한 달에 150만 장 판매, 메시 첫 달 기록의 3배였습니다. LAFC 회장 전 세계 모든 종목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 르브론, 커리를 제쳤다. MLS 사무국은 LAFC에 A 등급을 줬습니다. 손흥민은 골 넣는 선수가 아니라 문명화를 이끄는 문화혁명가였습니다. 숫자로 시장을 흔들고 행동으로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25년 편견을 버리고 인정합니다. 손흥민은 미국 스포츠 역사의 새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아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몇 번인가요? 골루 깊은 인사 상대 팬에게 보낸 존중 아이와 나눈 따뜻한 대화?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겸손과 배려가 진짜 슈퍼스타의 조건임을 손흥민이 증명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손흥민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독누리였습니다.